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은혜 씨. 네. 세상에서 네. 허풍 그리고 또 호들갑이 가장 심한 거 뭔지 아세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장효윤?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워크가 이 정도라서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농담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뭐 방송이나 광고 쪽이 좀 허풍이나 호들갑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 흔한 광고들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세제 광고예요. 근데 세제를 그 세제로 바꾸면 온 집안의 향이 향기롭게 다 퍼질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에어컨 하나로 온 공기가 집안의 온 공기가 다 뭐 맑아지는 것 같고 정화가 맞아요. 되는 것 같고 하다 보면은 그런 광고에 좀 혹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꼭 그런 광고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저희도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도 항상 같이 가족처럼 가슴 아파하기도 하면서 좀 좋은 일이면 기뻐하면서 같이 공감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족 같은 마음을 공감하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코너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무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있으니까요. 저희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전화번호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 시청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그리고 투자처 관련해서 네. 궁금증 있으시면요. 026007-833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오늘은 세무 관련된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또 마련해 드릴 거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월요일은 뉴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투자 쪽 고민 그리고 오늘 목요일은 세무 관련 고민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 알짜 매물 소개해 드리는 매물 코너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는 부동산 사이다에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열받아. 네, 오늘 이 시간은 세무 관련된 궁금증 이분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지난 한 주 반갑습니다.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세무사님 저희가 너무 네. 기쁩니다.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이번 주부터는 세무사님이랑 1시간을 꽉 채워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궁금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정책들이 워낙에 많이 바뀌다 보니까 헷갈려요.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바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언제 팔면은 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또 언제부터는 없고 이런 것들이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실 전화 상담 그리고 또 문자 상담만으로는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항상 제가 세무사님한테 좀 강의를 듣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하실 세금에 관해서 쉽게 강의를 통해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목요일 이 시간은 꼭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라서 또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세무사님. 네, 워낙에 근데 부동산 강의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과찬이십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실까요? 네네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세무 신고 때문에 아마 바쁘실 거예요. 특히 맞아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거나 임대를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2월 10일까지 그렇죠? 네. 2월 네.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라고 아마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네. 직접 하셔도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세무 전문가, 주변에 계시는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월 10일까지 꼭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취득할 때도 내고 보유할 때도 내고 그리고 양도할 때도 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네. 양도할 때죠. 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네. 두 분 아나운서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니, 네. 자, 세금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 세금. 아깝다. 네, 내기 세금. 싫다. 그래요? 네. 저는 부자. 왜냐면 부자들이 세금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깝다, 네. 그리고 아깝다. 어렵다, 그리고 사실. 부자. 네. 아깝다. 세금 아까. 아까워요, 그쵸? 세무사님. 근데 많이 내면은 아깝죠. 네. 그렇긴 그렇지만은 하죠. 적정하게 냈을 때는 덜 아깝겠죠. 네. 그렇죠. 자, 절세할 때 세금이라고- 되게 기분 좋아요. 그렇죠. 세금이라고 하는 네. 부분은 사실 어떤 분은 제가 세금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렇게 여쭤봤을 때 네. 폭탄 그분은 공- 부자인가 봐요. 공포. 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어. 진짜 제 주변에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근데 저는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무서워할 게 아니다. 사실 폭탄, 네. 뭐 그런 어떤 단어는 네. 우리 그 신문지상이나 뭐 공중파, 유튜브 이런 데서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네.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복이다. 발상의 전환이네요. 행복. 네. 네. 세금을 낸다는 거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익이 있거나 네. 어떤 부가 생기거나 어떤 음. 가치가 증가하거나 네. 이럴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네. 그쵸? 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가치가 증가했어요. 네. 내가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걸 팔았을 때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샀던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걱정 없죠. 네. 그렇죠. 근데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죠. 불행하죠. 네. 그래서 서운합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복이다. 요렇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니까 좀 기분 좋아지네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자, 세금은 절대 무섭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행복하고 세금 걱정을 한다는 거는 내가 행복한 고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스템 문제가 시스템 문제가 네, 됐습니다. 해결이 됐네요. 네네네. 자, 양도소득과 그러면 종합소득의 차이가 뭐냐? 일단 그거를 알아야지 네. 세금이 계산되는 그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양도소득세, 네. 세 번째는 뭘까요? 보유세. 아닙니다. 세 번째.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자, 세 가지로 구분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단연간의 소득이냐, 네. 아니면은 1년 단기간의 소득이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불공평하죠. 네. 그렇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연간에 발생한 소득을 1년간 발생한 소득과 같은 동급으로 놓고 네.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네.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소득을 구분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네. 간단하게 살펴보고 네. 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합소득세. 일단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이익 발생한 데서 소득공제, 즉 인적공제. 내가 부양가족이 여러 사람이면은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비용은 정규 증빙. 네. 지난번에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공제되는 그 경비는 정규 증빙해야 된다.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네. 그렇죠? 네. 이런 어떤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그런 비용들이 공제가 돼서 이익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유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산정을 하고요. 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양도소득은 단연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서는 없었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장기 보유 공제는 6%에서 많게는 80%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80%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몇 %를 적용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많이 받고 네. 싶죠. 당연히? 80이요. 80%겠죠? 네. 그렇죠? 요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총론적인 부분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기본적인 개념을 예, 알아야 또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고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거는 1인당 연간 250만 원입니다. 네. 연간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기본 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건을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은 250만 원. 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요 세금, 산출세액이죠. 산출세액. 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양도가액을 줄이면은 세금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이게 줄어들면 양도차익이 줄어들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그래서 산출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도가액을 줄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네, 힘들죠. 네. 불법입니다. 네. 예. 잘못하면은 구속도 될 수 감옥 있습니다. 가네요. 무섭네요. 그래서 절대로 찰컹찰컹. 네. 양도가액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네.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높이면 되겠죠. 네. 그렇죠. 이거를 높이게 되면은 취득가액을 높이게 되면은 양도소득이 줄어들고 과세표준이 줄어들겠죠. 양도차익이 줄어들면서. 자, 근데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겠죠? 네. 마음대로는 안 되는데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옆에 환산 환산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요. 있습니다. 환산 자, 취득가액이 이 뭐예요? 환산 취득가액은 원래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왜 모르죠?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어요. 아. 취득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자, 그렇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취득가액이 딱 찍혀 있습니다. 네. 실거래가 신고한 그 취득가액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 취득 계약서를 잃어버리거나 네. 또는 등기 권리증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취득가액을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이만큼이었을 거야 하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환산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취득 계약서가 없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다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돼 있다? 법제와 제도화 돼 있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2006년 이전에 네.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 실제 취득가액과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을 해봐서 네.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한다? 큰 금액으로 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대신에- 꼼수 아니에요? 대신에 이 실제 취득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분해야 돼요? 없어져야 네, 돼요. 맞습니다. 약간 네. 꼼수 아닌가요? 꼼수라,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팁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네. 2006년 이전, 즉 어. 등기 권리증, 연도세 자체가 등기부등본, 있네요. 네,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을 때 음. 그 등기부등본에 취득 금액, 거래 금액이 없다. 음. 그런 경우에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을 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환산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요거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취득가액을 조정할 수 있냐 없냐 했을 때 조절이 가능하군요. 물음표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환산 취득가액이 만약에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그냥 실제 취득가액으로 해야 그렇죠. 되겠- 그게 현명한 거죠. 미리 계산을 좀 해보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의뢰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그렇군요. 더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으로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야, 자, 훌륭한 세무사님이십니다. 어쨌든 요 두 개는 네.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양도 차익을 줄이거나 양도 소득 금액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챙기면, 그렇죠? 예, 내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요런 필요 경비에 해당되는 그러한 네. 항목들을 잘 챙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커지면서 어떤 게 작아집니까? 요 소득이 작아지고 네. 차익이 작아지고 소득 금액 작아지면서 세금이 줄어들죠. 줄어들게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어떤 건지 그거를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네. 네. 되게 차이가 커서 네, 맞습니다. 6%에서 80%니까 네, 작게는 잘 챙겨야 될 6%에서 것 같아요. 네. 많게는 80%. 음. 네, 엄청난 차이죠. 네. 네. 요 부분도 다음 주 목요일 날 궁금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아니 드리도록 프로 하겠습니다. 방송인이세요. 다음 주에도 시청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도 꼭 잊지 마시고 1시에 방송을 시청해 주셔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네. 절세할 수 있는 방안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겁니다. 그러면은 필요 경비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취득할 때 그리고 양도할 때 보유할 때 우리는 양도소득세에서 합법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취득할 때 보면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네.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네. 비율을.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소득이 생기거나 물론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자나 원금에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바로 처분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사실 이거는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겁니까? 아니면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하라 그래서 하는 하라고 그래서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매매해서 발생하는 손을 네.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아라. 예. 예.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의뢰를 합니까? 법무사님한테요. 네, 법무사님한테 의뢰.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네, 법무사님께 의뢰하고 네. 자, 그다음에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네. 그리고 취득 시에 어떤 소송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비근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경매로 취득했을 때. 맞아요. 그쵸. 경매로 취득했을 때 아. 임차인이 있거나
뭐 어떤 그 하자 부분들이 네, 있을 문제가 때 생기는 그거를 경우가.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랬을 때는 소송을 하게 되죠. 네. 예, 그랬을 때는 취득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보고 음. 이 부분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 보증금입니다. 음.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퇴거를. 경우들이 네네, 있으시죠. 네네. 네. 네, 그리고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임차 보증금, 소액 임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보전을 받죠.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임차 보증금을 지급을 해서 그분이 나가게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비용은 취득 시에 경비로 보아서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도 차익을 줄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양도시의 경비는 양도할 때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네. 네, 중개 수수료 그리고 세금 신고하면서 들어가는 수수료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받는 양도신고 수수료 네. 이런 것들이 네. 양도시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그러한 비용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 세시 공사, 바닥 공사, 그리고 냉난방 시설, 보일러 교체, 그다음에 홈 오토 시설, 방 확장 공사 이 이외에도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잘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네. 보시면은 벽지 장판 교체,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는 경비에 해당이 되는데 보일러 수리 비용은 안 어떻게 된다. 된다? 안 된다. 네. 이겁니다. 그리고 외벽 도색 작업 비용 이런 것들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네. 사실 보일러 수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비용이긴 하지만은 교체를 했을 때는 해주지만 네. 이 수리를 했을 때는 안 해준다. 네. 생각보다 필요 경비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네. 챙길 것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특히나 이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뭐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진짜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을 챙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정규 영수증이죠. 네, 네. 정규 영수증. 네네. 간이 영수증이나 이런 네. 부분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걸 인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게 되면 조작이 많아지죠. 그렇죠. 조작의 가능성이 가짜가 있죠.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규 영수증을 네.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를 했어요. 네. 네. 공사를 했는데 확장 공사나 이런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 발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네. 소상공인 같은 경우 네, 안 하시는 맞습니다. 경우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떤 그 자격증이나 이런 거 없이 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인데 이거를 내가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요. 그쵸? 네.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를 해줘야죠. 그렇죠. 네. 어디서 그래서 구제받을 수 있나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즉, 현금으로 주시면은 안 되고요. 현금으로 네. 주시면 안 되고요. 계좌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계좌이체군요. 계좌 이체. 예, 계좌 이체를 하시고, 네. 계좌 이체를 하시고, 그분에게 확인서를 하나 받아 놓으시면은 확인서, 계좌 이체와 확인서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서는 그럼 계좌이체를 하고 네. 잘 받았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 사인 같은 게 들어가면 네, 맞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견적서, 그렇죠? 견적서, 네. 견적서 받잖아요, 우리. 네. 그러면 견적서를 챙겨 놓으시고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비용은 정규 영수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네, 그러니까 정규 영수증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 이게 필요한 겁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자, 다음 페이지. 다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네.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공제율이 증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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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는 6%에서 1년에 2%씩 증가를 해서 네. 1년에 2%씩 증가해서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30%입니다. 자, 그럼 16년 보유하게 되면 32%가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아, 네. 30%가 맥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네네. 네. 일반적인 경우는 30%가 맥스고요. 네. 그 전 페이지로 다시. 아, 네네. 네. 네, 30%가 맥스입니다. 네. 근데 임대 사업자 등록, 요거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아무 임대 사업자가 아니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네. 네. 주택의 경우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6%에서 8%, 10%, 14%. 여기는 2%씩 증가하다가 6년째가 되면서 4%가 증가하네요. 증가합니다. 네. 아. 그리고 4%씩 증가하다가 와, 확 증가가 되네요. 9년, 10년이 요게 8년 이상, 네네. 8년 이상 네. 임대를 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70%. 아, 이렇게 굉장히 돼 높아져서. 있습니다. 임대 네, 맞습니다. 사업자들 그래서 8년 임대 차. 사업자 등록을 8년 이상 장기로 등록을 하고 네. 그 8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70%, 8년 지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 네. 70%를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음. 등록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네. 네.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이 작년 네, 변경이 됐어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네. 종료. 네. 네. 임대사업자분들의 원성이 높았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큰 어떤 그런 혜택이었는데 맞아요. 네.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올해는 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그렇죠. 등록을 장기로 이미 하신 하신 분들, 분들은 예. 그리고 임대를 하는 동안 5% 증액 요건, 그다음에 임대 등록 시의 요건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도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신 요 이전에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요 요건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요런 혜택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세대 1주택, 그죠? 24%부터 80%까지 10년 이상 하게 되면은 8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네. 아까 그 80%가 여기서 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네요. 1세대 네. 1주택. 1주택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강의 내용은 네. 1세대 1주택에 대한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 궁금해라. 자, 그러면은 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확실히 더 빠르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세율. 네. 세율. 자, 세율은 1,2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는 6%, 일반 세율은 6%부터 45%. 네. 그리고 조정 지역의 경우에 이 조정 지역이 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갔군요. 네.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올해 5월 31일까지 네. 네.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네. 기본 세율에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10%를 추가하게 되고요. 3주택 이상 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20%를 추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 세율은 6%부터 45%인데 중과 세율은 16%부터 55%, 그리고 26%부터 65%.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누진 공제는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는 게 이게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만약에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1,200만 원까지 6%, 그다음에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까지 15%, 그리고 4,600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까지는 24%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 해서 네. 5천만 원에 24%를 곱하고 얼마를 뺍니까? 522만 원을 빼면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더한 그 세금과 이렇게 단일 세율 적용하고 공제한 요 금액이 같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공제 방식, 계산 방식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자,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가정을 했고요. 10년 네. 이상 보유한 경우를 가정을 했고 양도 차익은 동일하게 5억입니다. 자, 장기 보유 공제 일반의 경우에는 1년에 2%씩이니까 몇 프로예요? 10년 곱하기 2%니까 20%.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장기 보유 공제액은 1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억의 과세 표준에 물론 요 장기 보유 공제하고 네. 그 기본 공제가 있긴 한데 그건 생략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4억이 되고 여기에 세율 40%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1억 3,460만 원입니다. 네. 자, 근데 10년 이상 임대 등록을 하고 장기로 임대 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했을 때에는 네. 어떻게 됩니까? 70% 공제를 받죠. 네. 그래서 5억에서 3억 5천 공제하고 과세 표준이 1억 5천 그리고 35% 적용해서 3,760만 원. 확 세금 차이가 줄어들었네요. 네. 거의 와, 한 1억. 그러니까요. 네, 1억 가까이 네. 세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80% 공제하게 되면 3억 5천이 아니라 4억이죠. 그래서 네. 1억에 대해서 35% 공제해서 2,010만 원. 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등록을 장기로 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은 그런 그때는 경우에는 100% 100% 감면해주는 규정이 아, 있었습니다. 행복하시겠다. 네, 요거를 적용받는 분들은 네. 그렇지만 세금은 100% 공제를 받지만은 요건 뭡니까?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하죠. 네. 그래서 감면된 이 감면세액에 네. 감면된 금액에 비해서 저기 X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가운데. 네. 네네. 네. 요 감면된 세액에 농어촌 특별세 20%를 적용해서 2,692만 원. 네, 이렇게 네.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자, 제가 요 감면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100% 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80%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세금이 그러네요. 더 어떻다? 내네요. 네네요. 세금이 더 더 낸다. 많다는 거를 네. 네. 더 많다는 거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음. 요거까지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1주택, 일가구 1주택의 경우에 가장 오래 보유했을 때 이 감면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네. 가장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까요. 사실 이게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세무사님과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쉽게 풀 수 있는 절세 방안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들 강의를 통해서도 또 항상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매주 목요일에 많은 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007번에 8339번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세금과 관련된 고민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벨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벨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민 남겨보실 수 있는 전화는 열어둡니다. 서울 전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병옥 세무사와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들 다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고민 이 시간 많이 남겨주세요.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또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의 잘 네네. 들어보셨죠? 예,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네. 계세요? 네, 저는 그 남양주 네, 진접에 네, 2010년도에 A 아파트를 취득하고 네, 약 한 10년 정도 거주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 2020년도 5월 13일 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계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6월 26일 날 소유권을 이전했거든요. 한 달 뒤에. 네, 근데 그 사이에 네. 저희 동네가 비조정 지역이었었는데 6.17 대책으로 조정 지역으로 아. 선정이 됐어요. 그러네요. 갑자기 바뀌었네요. 네네네. 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그 중간에. 네. 아,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갖고 있던 A주택은 전세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새로 산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거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만 해도 네. 계약할 때만 해도 2년 그러니까 3년 안에 팔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원래 살던 집을. 네. 근데 이게 지금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2년 안에 팔아야 되는지 3년 안에 팔아야 되는지 그게 계속 헷갈려 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네네. 계약 시점, 소유권 이전 그 시점에 딱 걸려가지고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건지 몇 년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진저읍의 A, B 아파트를 두 군데를 가지고 계시고요. 어떻게 해야 좀 비과세 여건에 해당이 될까요? 몇 년 보유를 하셔야 될까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전병욱 세무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남양주가 2019년도에 바뀌었나요? 2020년도? 2020년도 6.17 대책으로 바뀌었어요. 20년 6.17 대책으로 조정지역으로 네. 바뀌었고요. 네네. 근데 요 이전에 계약을 하셨고요. 예, 바로 한 달 전에 계약을 하고 네네, 5월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잔금을 대책 발표하고 바로 며칠 있다가 잔금 치렀고요. 그러셨군요. 네네. 네. 그럼 잔금 시점에서 조정 지역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기존의 주택을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그 세법은 항상 네. 예측하지 못한 네. 그런 부분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네.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계약 시점에서는 비조정이었지만 잔금 시점에서 조정 지역으로 변했다고 하면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비조정 지역에 해당될 때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네. 3년 이상, 3년 내에 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9억까지는 세금 비과세를 받고요.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면은 됩니다. 그래서 9억 이하까지는 네. 세금이 없습니다. 네, 음.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그 3년 시점이 네. 신규 주택을 계약한 날로부터인가요? 아니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인가요?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새로운 주택이 근데 소유권 그런데 소유권 네. 이전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네. 잔금 지급일과 네. 소유권 접수일 네.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둘 중에 빠른 날. 네. 네. 아,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그날로부터 취득한 3년이요? 시점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둘 중에 빠른 날이 취득 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하시는 답변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세금과 관련된 고민 너무 어렵습니다. 혼자만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저는 네. 경기도 다산 신도시에 살고 있는 김영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 경우에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면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반전세로 네. 살고 있는데요. 네, 계약 기간이 2019년 5월부터 네. 2021년 5월까지 2년이에요. 2021년 5월까지 2년이시고요. 네, 네네네. 계약할 때 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네. 예, 저는 이제 장기 거주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셨겠어요. 예, 계약갱신권은 아예 신경 쓰지도 않고 아. 이 물건을 그냥 계약했거든요. 오, 예, 그런데 네, 작년 12월에 네.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본인이 들어와서 거주할 거주를 예정이니까 하겠다. 네. 예, 올 만기 때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임대사업자였던 집주인은 작년에 임대사업자 자격을 반납하고 해지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는 계속 살 줄 알았는데 네. 나가라고 하니까 무척 당혹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집주인이 실제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는지, 네. 그리고 실제 들어와서 실거주하는지, 네. 저희 같은 세입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한 8년 네네네. 정도 최소 6년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네네. 하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첫 네, 계약으로부터 해지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또 전세를 알아봐야 되고 그렇다면 요즘 전세값도 높은데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음이 무겁네요. 네, 공감이 갑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이랑 같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네. 집주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세 세입자분들이 끙끙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미리 세무사님이 정리를 해 주셨어요. 세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만나보시고 네네. 고민 해결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네네네. 이 질문은 세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이긴 한데 제가 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약갱신 고맙습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내가 추가적으로 임차를 몇 년 더 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청구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1년 계약을 했을 때에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고요. 만약에 네. 2년 계약을 했을 때에는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입니다. 지금 시청자께서 만약에 기존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한 번에 한해서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임대 등록을 취소를 했는지 말소를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는 구청이나 이런 곳에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제가 구청에다가 거기 그쪽 기관에다 물어보면 되나요? 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은 임대 등록이 말소가 됐는지 예, 그 부분을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임대인이 임대 등록을 취소를 하려면은 네. 자동 말소를 하려면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 모르게 임대 등록을 말소를 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저도 그 부분은 모르고 있었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알아볼게요. 네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요즘에 많은 고민 많이 분들이 하시죠. 이런 네.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불과 어제도 저희가 네. 어젠가 그제도 투자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는 좀 장기적으로 살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입자분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나는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더라도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남일 같지 않아서 사실 저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시청자분도 또 고민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황지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서울에 2주택 보유자입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 비과세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짚어드릴게요. 세무사님 만나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서울에 2주택 보유자인데요. 네. 제일 먼저 취득한 주택 A는 A는 2002년 12월에 매입을 해서 2002년 12월. 12월에 매입을 해서 네. 10년 이상 거주를 했고 현재는 임대 중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중에 B주택을 구입을 했는데요. 네네. 2019년 11월 26일에 계약을 하고요. 19년 12월 계약. 예, 11월 26일에 계약을 하고 잔금은 이제 소유권 이전은 2020년 1월 15일 날 이전을 했어요. 1월 15일. 예, 네, 예. 그러면 A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서울에 2개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A주택은 2002년 12월에 취득해서 10년 거주하시고 지금 네. 현재는 임대를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네네. 2019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예, 11월에 11월입니까? 예, 네네. 11월 26일에 계약을 하고요. 네네. 11월 26일 계약을 하고 잔금은 2020년 1월 15일에 이전을 했습니다. 자, 네네네. 우리 세무사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간략하게 한마디로 네네, 간략하게. 예. 네.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네. 12월 네. 17일 이전에 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2년 이내에 네. 팔게 되면은 네. A 주택을 팔게 되면은 네. 9억까지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 오늘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들 다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쉬우신 분들은 저희 다음 주 목요일에도 세금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세금은 목요일이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